안녕하세요. 오늘은 읽어보고 세 번째 시간이네요. 수학을 혹시 좋아하세요? 어, 오늘은 수학에 관한 책 세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책은 수학적으로 생각하기고요. 두 번째 책은 수학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책은 수학의 위로입니다. 이 세 권은 저희가 이미 읽었던 책이고요. 이 책을 소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저는 수포자예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많이 그렇고 저도 사실은 수학적 재능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중학교 때 처음 좋아하게 된 과목이 수학이라는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춘기 때 뭔가 답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수학은 답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고, 그때 중학교 때는 제가 난독 증세가 있어서 사실 독서를 그렇게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수학을 좋아했을지도 모르고 수학과 그림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애정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수학 덕분에 그래도 현실 세계에서 좀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준 과목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제일 부족한 게 인내심인데 수학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그 풀이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약간 인내심을 기를 수 있게 해준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을 꺼내서 정석 있잖아요. 그걸 꺼내서 한 문제씩 이렇게 눈으로 보거나 직접 풀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재미를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저는 종종 이렇게 수학에 대한 책을 삽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수학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책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수학적으로 생각하기라는 책은 일본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훑어보시면 중학교 수준의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놓고 있어요. 덧셈, 뺄셈, 나눗셈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원리로 하면 좀 쉽다 라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 수학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그리고 이 책을 만든 계기는 수학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수학은 생각보다 쓸모가 있고 현실 세계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재미있게 봤던 거는 중간중간에 이게 푸는 것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재미있었는데 요거예요. 세 개의 동전이 있습니다. 한 개는 양면 금색, 한 개는 양면 은색,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한쪽이 금색이고 한쪽은 은색입니다. 세 개 중 한 개를 눈을 가리고 꺼냈을 때 금색 면이 보이는 이 동전의 뒷면은 금과 은 중 어느 쪽일 확률이 높을까요? 이런 문제거든요. 보이시나요?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좀 해답은 바로 이렇게 옆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설명도 하고 이제 체계적으로 논리를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SNS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수학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쓴 책인데, 제 생각엔 중학교 애가 보는 것보다 수학을 다시 공부하고 싶은데 내가 수학을 너무 어렵게만 접근했었던 과거를 없애고 싶으신 분이 보시면 좋을 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이제
수학을 읽어드립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책 표지에서도 나왔듯이 남즈연구소 남호선 교수님이 지은 책이에요. 그래서 영문과 교수인데 코딩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한 스토리도 있고 어떻게 해서 이분이 수학을 공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력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앞에 모험담을 푸세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보시면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사시고 진짜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진실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라면 마음의 소리를 느껴서 살기보단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랄까 주저앉아서 그냥 살았을 것 같은데 이분은 계속 자기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해 계속 물었고 스스로 물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송이라고 하죠. 이런 말 하는 게 좀 나쁘긴 하지만 문과에서 죄송하다는 학생들과 함께 연구소를 차려서 인공지능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만들 때 코딩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코딩을 하려면 코딩을 컴퓨터 언어잖아요. 컴퓨터 언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본질은 사실은 수학에 있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다시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수학을 꼭 해야 되는 쪽은 어디냐고 하냐면 벡터, 그리고 그 데이터 입출력을 하는 함수, 그리고 인공지능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은 행렬이다. 그리고 이 행렬을 구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개념이 바로 고등학교 때 우리 머리를 쥐어짜게 만들었던 미분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에 있어서는 확률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수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끝냈다. 이제부터 함수, 미분, 행렬, 벡터, 확률이라는 5분야 대해 보다 쉬운 수학의 길로 안내해보고자 한다. 이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의와 그런 것을 이제 좀 쉽게 설명하고자 뒤쪽에 아주 간략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학을 이제 아까 책으로 수학적인 기본, 수학의 기본적인 사칙 연산이나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눈을 떴다면 이 책으로는 이제 응용할 수 있게 내가 고등학교 수원 수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을 그 선택하는 그 영역까지 다 합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다시 공부하고 싶으신 분한테는 추천드리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좀 어려웠던 수학의 위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을 전반적으로 다뤄요. 그래서 인문학과 철학, 그 다음에 수학을 연결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 좋아할 책이고 사실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긴 했어요. 왜냐하면 프랙탈 기하학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프랙탈 기하학은 옛날에 수열 함수 문제 풀 때만 생각했던 문제였고 그래서 좀 저한테는 생소한 분야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건물이 연이어서 있는 이미지라든지 어떤 그런 기하학적인 패턴 이미지를 생각보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이 책이 출간돼서 한번 봤어요. 근데 처음부터 난해한 건 초정육면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초정육면체는 생각보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 영화에서 인셉션이나 아니면 닥터 스트레인저 같은 영화를 보면 이제 4차원 공간이 막 나오면 3차원에서 4차원 넘어가는 공간이 나오면서 이해하기 힘든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달리라는 그림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수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결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프랙탈 기하학이 자연 현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 이 미시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수학적 사고를 하면서 하나하나를 풀어나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는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구글 위키 백과 사전, 그 다음에 네이버
백과사전을 엄청 검색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챕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챕터는 그쪽이 아름다움에 대한 챕터.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한 챕터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챕터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약간 이런 건데 좀 읽어드리자면, 아름다움의 초월성은 비탄과 아름다움, 그리고 아름다움과 기하학 사이의 관계를 보고자 할 때 필요한 마지막 조각이다. 우리가 비탄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에는 주변 환경이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지닌 엄청난 정서적 무게를 자각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게다가 비탄과 아름다움의 경험 모두 초월성을 수반한다.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더 깊은 무언가를 언뜻 본다는 것이다. 비탄에 젖는다는 것은 여러 해 동안, 아니 아마도 결코 떨쳐내지 못한 결과를 낳을 상실을 언뜻 본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하학의 아름다움도 우리의 지각을 돌이킬 수 없이 바꾸는 엄청난 정서적 무게를 수반하며 초월적이다. 우리는 기하학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그림자, 단서만을 보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비탄과 기하학의 공통 특징을 보는 데 필요한 거울이다. 좀 어렵긴 하지만 좀 아름답지 않으세요? 뭐가 아름답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을 때 뭔가가 되게 위로가 되는 책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좀 따뜻하다? 책이 따뜻하고,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좀 생각을 하거나, 이제 스타벅스에 앉아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을 좀 관찰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관찰하는 걸 보면 되게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아마 인생을 살아갈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내가 나로서 이해 못할 때. 그럴 때 또 차근차근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진 않더라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학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머리 아픈 수학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느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들을 읽으면 이런 생각은 없어질 것 같아요. 수학을 왜 공부해요? 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수학은 필요한 거구나. 수학은 상식을 넓게 하고 세상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얻게 되는 거로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 때문에 수학이라는 게 너무 딱딱하고 어려웠지만, 뭔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수학적으로 설명한 책들을 이렇게 읽으면 딱 답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수학이 결코 가고자 하는 길은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수학적으로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답이 딱 정해진 수학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걸 넘어서서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의 그 노동력이 요구되면서 저는 등비 수열이나 등차 수열에 대한 걸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나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수학적인 한계를 입증했던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서 책을 읽고 중간중간에 그 고등학교 시절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대부분 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다 읽고 나면 좀 세상이 달라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도 책을 통해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학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과정이 되셨길 바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오겠습니다.